좀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이슈들이 나왔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지금 달러, 달러 자체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킹달러 전체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변국들의 그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는 평가절하되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 뭐 이런 언론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오늘자 어떤 환율을 보면은 이제 1,400원 가까이 진행이 되는데 이걸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 파이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파이 가치를 산정을 할 때 자국 화폐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글로벌 화폐 기준으로 하느냐. 예를 들면 이제 달러를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코인들을 가치를 산정할 때 결국에는 이제 USD 미국 달러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흔히 이야기하는 100달러 이상 어떤 합의 가치를 이야기를 할 때 이제는 같은 100달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환율이 1,100원대나 1,400원대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화폐 가치를 정할 때는 달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금융 관련해서 우리가 디파이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의 어떤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다양한 화폐 가치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코인계에서는 불문율이다. 탈중앙화 정책을 고수한다는 그 코인들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어떤 포지션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나스닥하고 어떤 코인과의 관계, 뉴욕 어떤 나스닥 지수가 있잖아요. 나스닥 지수하고 현재 코인 그 거래되는 것들을 보면 가치들을 보면 싱크로율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판박이에요. 이건 무엇입니까? 이제는 코인은 탈중앙화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제 금융권하고 같이 결을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은 배를 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대하는 거는 파이네트워크 파이코인만큼은 기존 코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뭔가를 추진할 때 우리가 생태계를 추진하고 다양한 일들을 함께 할 때 앞으로 이제 파이가 디파이 영역에도 이제 손을 뻗칠 겁니다. 발을 들이밀 텐데 어떤 금융권의 어떤 타켓이 되어서 이제 파이도 현재 다른 코인들이 지향하는 디파이를 그대로 모방을 해서 또 아니면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들에게 종속이 된다면 이것은 어떤 파이가 차세대 디지털 화폐로 아니면 전 세계 글로벌 화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코인들과는 좀 다른 좀 뭔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이네트워크 파이코인이 시장에서 뭔가 가치를 부여받으려면 상장이 최우선이다. 거래소에 상장돼 가지고 당신의 가치를 평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파이네트워크 파이코인의 어떤 진정한 가치는 생태계 내에서 유저들 간에 또는 B2C 그러니까 여러 기업이 어떤 소비자와 만나는 대량 트랜잭션을 기반으로 해서 그 거래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합의 가치고 이 합의 가치를 잘 이뤘을 때 분명히 어떤 기존 시장들이 보여주지 못한 기존 코인들이 보여주지 못한 어떤 방향성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니콜라스가 계속적으로 강조한 게 이거거든요. 우리는 차별성이 있다. 우리는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생태계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 생태계를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고 이제 결실을 맺으려 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대출 뭔가 추가적인 자금 조달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가지고 모교를 방문해서 아주 훌륭한 개발자들을 모집합니다. 공개 구인을 했어요. 이거는 상당히 파이네트워크 코어 팀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아주 긴박하게 그리고 아주 요긴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단편적인 사실. 그리고 이거는 다시 뒤집어 말하면 예전에도 몇 번씩 강조했지만 이제 파이 정식 서비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충분히
이런 모든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진 파이 생태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이미 성공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파이코인은 이미 성공입니다. 했더니 거기에 댓글이 달리기를 뭐가 성공이냐? 어떤 걸 성공했다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요약을 했잖아요. 이미 많은 유저들을 확보했고 이 유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저를 확보하고 이 유저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 활동, 영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을 마련했다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뭐가 성공인데? 제가 크게 요소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일단 먼저 코인의 상용화에 성공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코인이 명확하게 어떻게 채굴이 되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그 보상이 되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 지어줬다. 그리고 코인이 투명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거래되고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 모든 부분이 좀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갬블님하고 TV파이마켓님, 장용환님, 반갑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파이코인은 안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는 부분 무엇입니까? 지금 파이가 정상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파이는 언제 상장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저는 언제 상장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미 이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의 반열에 올랐고 성공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성공이 어느 때 성공하느냐, 그리고 언제 비로소 파이의 진가를 드러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시간 문제다.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따는 당상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파이 네트워크 파이코인이 지금 이런 형국입니다. 따는 당상. 기본적으로 모든 어떤 요소, 성공의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고, 이런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데, 프레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가 지금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KYC,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도 많고 기대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로드맵에 충실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런 시간들은 점차적으로 비약적으로 단축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어떤 개발자 니콜라스, 그리고 니콜라스 부부 아내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KYC, 마이그레이션 이런 모든 과정들이 아주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재생산되고 있고, 앞으로 그 프로세스가 점점 더 진화하는 방향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어쨌든 KYC는 점점 속도를 붙여서 갈 것이다. 그리고 이 KYC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KYC는 이렇게 파이네트워크 파이코어 팀에서 KYC에 공을 들이는 이유, 결국에는 진짜 이 생태계 내에서 글로벌 화폐로서, 디지털 화폐로서의 역할을 감당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각국에서는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코인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피부로 와 닿으실 거예요. 하다못해 리플, 그리고 이더리움도 이거는 증권이다라고 계속적으로 푸시를 가할 겁니다. 어디에서요? 미국 증권거래소나 이런 데서, 미국 관계자들이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되게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건지 아시죠? 스테이블 코인 USDT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죠. 이러니까 긍정적인 것 같은데 아주 부정적으로다가 안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뭐가요? 루나 테라
사태 아시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했던 알고리즘에 의해서 구축되어진 이런 신기루가 한 방에 깨지는 것을 봤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회사 대표는 지금 인터폴의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은닉했다는 그런 정황이 포착이 돼서 지금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어요. 본인은 당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눈속임에 의해서 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기루가 계속될 거라고 믿었나 보죠. 그리고 소비자들을, 유저들을 기만하는 듯한 행동을 했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새로운 루나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기존에 있는 루나는 어 쉽게 말해서 루나 클래식이라고 해서 그냥 올려놓고, 그리고 새로운 루나를 만들었죠. 그러나 이것도 가격이 막 그냥 들쭉날쭉합니다. 결국에는 루나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자산 가치가 영혼으로 수렴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얘기하지만 파이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씩 강조드렸어요. 파이의 가치는 되게 스테이블해져야 하지만 파이의 속성이 스테이블해지는 것과 파이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파이는 절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이런 각국의 규제, 그리고 테라 루나 사태에서 보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환상이 깨졌을 때 시장에서 오는 그 엄청난 부정적인 파급 효과,